안녕하세요. 데이식입니다. 오늘은 캔들 차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캔들의 종류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장대 양봉 그리고 윗꼬리가 있는 것, 없는 것, 뭐 이런 거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캔들 지금 보니까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뭐 알트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그 캔들과 뭐 매매 관련된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올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당장 이제 매매를 해서 어떤 게 수익이 날지 또 지금 내가 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더 궁금하실 거라는 거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동시에 이런 차트 특히 그, 그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캔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 그 매매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캔들을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오늘 이제 캔들 차트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 이제 캔들 차트의 이 기본을 넘어가면 이제 실제 그 매매할 때 정말 중요한 캔들 차트의 블렌딩이라든지 그 추세 가운데서 나오는 캔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 뭐 교과서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디에서 나왔을 때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약간 그거는 초급이 아니라 좀 중급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캔들과 관련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일단 요 캔들이 이 도찌형이거든요. 지금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찌형의 캔들인데 이 도찌형은 캔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인 가운데 도찌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상승 가운데 도찌가 나오는 게 있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도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도찌는 어떤 추세 가운데서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캔들하고 함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도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도찌는 크게 제가 이 네 가지, 네 종류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십자 도찌죠. 십자 형태의 도찌예요. 그래서 이 도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시가잖아요. 시가하고 종가가 같다. 이제 요게 십자 도치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약간 그 뭐죠? 망치형이죠. 이렇게. 요 이제 행잉맨이라고 하는데 행잉 그 교수형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시가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 종가도 같아요. 종가 그다음에 최고가 최고가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 세 번째는 뭐냐면 비석형이라고 하죠. 그레이브스톤형 도찌라고 하는데 비석형 이런 도찌인데 얘는 반대로 여기 시가, 종가, 요 저가 여기는 고가였지만 저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일자형 도찌인데 시가, 종가, 저가, 고가가 모두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잘 드물게 나오는데 어, 이런 거 또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네 종류의 도치 형태의 캔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합, 아주 팽팽한 그 매수와 매도 간의 팽팽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형태, 도치 형태의 그 캔들이 나오면 지금 뭐 얘를 파동으로 한번 볼까요? 얘를 파동으로 한번 본다면 이렇게 가겠죠? 처음에 여기가 시가면 이렇게 시가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마감을 할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계속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린 거겠죠. 예. 얘도 어떻겠죠? 얘도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감을 했고, 얘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숨 멎은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는 형태예요. 그럼 요걸 보면서 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팽팽하게 내려갔는데 말아 올렸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다시 또 밀었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매수와 매도 간에 아주 팽팽한 경합이 되는 거라, 이런 형태는 전환점이 될 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 가운데 이렇게 하락을 쭉쭉쭉쭉 하고 있다가 이 도치 형태가 딱 뜨면, 이제 하락 추세를 얘가 이렇게 멈추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올리려고 했더니 얘도 또 계속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누르려고 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게 이게 음봉이 그 음봉 도찌든 그 양봉 도찌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 중에 이렇게 계속 상승 중에 이렇게 도치가 뜨면 이제 더 이상 상승의 추세를 여기 강한 매도, 강한 불이 나타나서 강한 불이 아니라 강한 배어가 나타나서 이렇게 누른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환점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기에 그런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요 그 교수형 도치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 가운데 이렇게 교수형 도치가 나오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여기 이 지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쭉 말아 올렸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 가운데 이런 그 교수형 도치가 나오면 여기에서 더 밀리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거 상승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 그 교수형 도치가 나온 다음에 이 위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뜨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얘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이나 양봉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가운데 이렇게 교수형 도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쭉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쭉 밀렸다가 딱 올라왔는데 더 이상 더 치고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강하게 지금 못 올라오게 강한 매도세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이런 십자형 도치보다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 한번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일단 긴장해야 돼요. 전환점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요 세 번째, 요것도 하락 추세 가운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이렇게 비석형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뭘까요? 얘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쭉 말아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강한 매도세에 의해서 눌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지금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한번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서 말아 올렸는데 그냥 다시 강하게 찍어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도 이 시초가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여기를 지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 가운데 이런 그 비석형 도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지만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비석형 도치가 나오면 다음 봉을 계속 봐야 돼요. 야, 이거 비석형 나왔다 이제 가자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음봉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얘가 상승 가운데 이렇게 상승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찍어 눌러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요런 상승 가운데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이거는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일단 이거는 위험 신호다. 위험 신호다라고 한번 보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떴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얘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얘를 이렇게 여기에 최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면 야 이제 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이 다음 봉을 또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요런 그 비석형 그 도치가 상승장 꼭대기에서 나오면 보통 이거는 음, 하락 확률이 더 높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나온다. 이런 경우로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알트코인이나 그런 그 비트코인이나 차트를 볼 때 이 캔들의 모양이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지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횡보 가운데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요 뭐 이런 십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나올 때는요 당장 매수하면 안 돼요. 요럴 때는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이 도지형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항상 이런 전환점 이 횡보 중이든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간에 이 고가 최고가 이 도지형의 최고가를 돌파해서 뭘로 돌파해야 된다고요? 저는 주로 적산병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돌파해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리 뭐 야 이거 갈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캔들의 지금 세 번째인데 이런 그 전환점을 알리는 형태의 도치 이런 도치 형태가 나오면 항상 긴장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면서 이때는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갔는데 막 한 30% 수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5반, 뭐 10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30% 수익이면 제가 수익 중인 것에 저는 한 뭐 반 이상을 매도를 대답해 일단 드릴 수 하거든요. 없네요. 아, 이게 뭐지? 반 이상을 제가 시리가 갑자기 뜨네요. 반 이상을 이렇게 어, 그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관망하면서 제가 요거를 살펴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 잃지 않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때도 이렇게 하락할 때도 제가 막 여기 고점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물려가지고 막 지금 마이너스 막 50%막 되고 있는데 이런 도치형이라든지 이런 비석형이라든지 이렇게 그 교수형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행보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면 특히 이게 월봉, 연봉, 뭐 주봉 이런 데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더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야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막 손절하는 게 아니라 요 전환점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U자 형태로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바디가 아주 얇게 뭐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환점 형태의 뭐가 나올 때는 캔들이 나올 때는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그 상승장일 때 요게 나올 때는 내가 매도 타이밍을 일단 잡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하락장일 때 나올 때는 내가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근거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들은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요. 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요 캔들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